10번 봅니다. 자, 10번 공용 서류를 무효화시키는 죄인데요. 자, 객체 보시게 되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자, CF 공무소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면 전부 다 이 객체에 들어옵니다.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해야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객관적 구성요건 객체입니다. 자, 객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인데 자, 공무소가 어딘지는 아실 것이고 자, 서류갑니다. 자, 서류는 여기 따옴표가 되어 있듯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공무소에서 사용 동그라미. 자, 사용하는 서류라면 그것이 공문서든 사문서든 완성이든 미완성이든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된 것이든 아니든 내용의 진위 소유관계에 묻지 않습니다. 판례입니다. 자, 뒤에도 나올 텐데요. 자, 기억 볼게요. 자, 검찰청에 증거로 제출된 사문서죠. 무관한 자가 작성한 문서, 위조, 허위 문서, 보존기간 경과한 문서, 작성 중인 미완성 문서, 편철되지 않은 진술조서 전부 다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공무소에서 사용한다 했잖아요. 사립학교는 아니죠. 사립학교도 아닙니다. 관련 판에 나올 겁니다. 자, 밑에 자, 공용서류 무효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효용을 해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따라서 권한 있는 자가 만약에 서류 효용을 해했다면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 뜻이죠. 자, 그 밑에 OX 판례 갑니다. 자, 방금 위에서 읽었듯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면 전부 다 됩니다. 자, 공문서든 사문서든 절차 밟았는지 아닌지 완성된 것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다 됩니다. 자, 그 밑에도 미완성해도 됩니다. 이것도 공문서에 사용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완성, 미완성을 가리지 않는다. 올라가 볼게요. 공문서로서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든지 정식 접수,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라든지 반려된 문서라든지 전부 다 포함된다 하는 거죠. 조그만 것이 읽어보시고 다음도 보면 자, 객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면 다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됐든 아니든 자, 편철된 문서가 아니다 동그라미 완성된 문서가 아니다 동그라미 라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전부 다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 진술자 서명 부인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 서류를 편철하지 아니한 채라는 거죠. 보관하고 있다가 어디서? 경찰서에서 휴지통에 버렸다 했을 때 본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도 편철되지 않았다 나오죠? 객체가 됩니다. 그 밑에도 군에 보관 중이라 했어요. 군에 보관 중인 것도 피고인 명의든 아니든 간에 설계 조문을 떼어내고 바꿔치기 했을 때 본죄가 됩니다. 자, 자기 명의 타인 명의 묻지 않아요. 면사무소죠. 공무소입니다. 여기서 빛이 보관되어 있는 문서도 자기 명의 타인 명의 허위 내용이든 아니든 간에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밑줄, 여기 밑줄, 여기 밑줄 할지라도 다 됩니다. 자, 그 밑에 미완성 된다 했죠? 자, 그 밑에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다 됩니다. 그 밑에 똑같습니다. 미완성이고 서명 날이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다 된다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사립학교는 안 된다 했습니다. 공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있어요. 자,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 판단하에 따라서 자기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건네준 것이라면 임의로 건네주었다. 세무칠게요. 미술 볼게요. 것이라면 이것은 뭐다? 공무소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폐기할 의도하에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용 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객체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소화기 사건 가볼게요. 자, 면사무소에 사용되어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소화기 9대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밑에 분말액과 질소가스를 빼냈다라고 했을 때 공용 물건을 손상시킨 죄다라고 해서 본죄 성립을 인정했고요. 밑에 판례 보시면 자,
공무소에 사용되는 서류 등을 임의로 반환했다 동그라미, 청잉크로 그었다 동그라미, 절취했다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본죄 성립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권한 있는 자의 이 정당한 처분에 근거한 것은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결재하는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하게 바꾸든 허위로 바꾸든 간에 본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됐죠? 자, 다음. 자, 고의 나왔네요. 본죄 해석 범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이면 족하다. 읽어보시고요. 파괴죄 갑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자, 항공기가 객체인데요. 여기서 자동차 밑줄 그으시고 X. 자동차는 본죄에서 탈락되는 거죠. 왜? 주문이 없으니까. 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 없잖아요. 본죄 되지 않고 공용 서류, 이 서류 무효죄는 된다는 것이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자, 12번.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보시면 자기 물건이네요. 자기 물건을 손상, 은닉, 제거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색깔 표시 잘못되어 있어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이런 내용은 밑에 공무서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색깔 표시 잘못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참고삼아 받으시고요. 자, 나머지 됐네요. 자, 13번. 자, 특수공무 방해 치사상죄가 볼게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 그 다음에 위험한 물고 휴대한다. 하는 것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본죄는 치상죄 할 때, 결과적 가중범위지. 결과적 가중범위이기 때문에 중한 결과는 예견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라고 해서 총론 시간에 배우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별표. 자, 경찰관들이 부재 중에 윤활유나 철판 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본죄되지 않는 거예요. 폭행으로 볼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관 면전에서 던져버리면 죄가 되겠지만요. 부재 중에 뿌려놓은 것만으로는 본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밑에 OX 판례 볼게요. 빨간색으로 대모 대원이 던진 돌 동그라미. 밑에 화염병 동그라미. 전부 다 본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밑에 화염병 동그라미. 밑에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 행위를 했다 했을 때 예견할 수 있다면 본죄의 결과적 가중범위 된다고 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그러나 가담 행위 방화 행위 자체에 가담한 바가 없다면 본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자, 경찰관을 매단 채에 달렸네요. 매달은 채 동그라미. 진행했다면 당연히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죠. 본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 갑을 도로에 나가 떨어지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에도 떨어지게 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죠. 본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판례는 앞에서 봤는데요. 자,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해댑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서 전기 차단기를 내렸다고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식칼 들고 나와서 경찰관에게 찌를 듯이 협박을 했습니다. 이때 요 식칼 밑줄 그시고 찌를 듯이 협박했다 동그라미, 이 부분이 바로 특수 공직방이 되는 거죠. 자, 밑에 7번 체크하시고 밑에 1번 체크하시고 두 가지 판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밑에 임의로 사용하자 지자체장이 자진 폐쇄 요청 후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대집행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지. 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에 대항해서 이 공무원을 때렸다고 하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파란색으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세무 치시면 이것은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적법성이 결여가 되었다.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효과를 가하였다 할지라도 본죄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2번. 2번은 총론교재 때 나오는 판례인데
의무경찰이 택시 30m 전방에 서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던데, 그래서 파란색으로 30m, 택시 30m 전방 세모치시고,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우측 범퍼로 무릎을 상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경찰은 위험성을 느꼈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수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수폭행죄 할 때 했죠.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을 때 특수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은 그 차가 서 있었고 했을 때 뭐죠? 비켜가거나 후진하거나 해서 갈 수 있을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올 줄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보고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 공직방은 되지 않고 그냥 단순 공직방밖에 되지 않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